이틀 연속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현 구간이 최저점이라고 어설프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절대로 현 구간이 최저점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내에서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재차 눌림이 왔을 때 최대한 삼성전자의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HBM 조건부 승인 소식과 그리고 낙폭과대 인식이 맞물려서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한 건데, 근데 이 앞부분에 보세요.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이라는 건 결국은 재차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최저점이 아니다. 단순히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저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고가에서 매수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량이 변동폭을 키우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삼성전자가 헤드앤숄더가 나와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 결국은 이 고가권, 그러니까 59,000원, 6만원 가격대에 매수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20%든 30%든 삼성전자가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을 때, 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손절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서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해주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거래량으로 저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 하락폭이 얼마나 됐어요? 보신다라고 하면 고가가 2%고 저가가 마이너스 7%입니다. 약 9%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전날에 어때요? 고가가 2%고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약 5%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14% 정도의 변동폭을 단 이틀 만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가 대비 이 밑에까지 약 30%에서 40% 정도의 하락폭을 단 한 달 만에 보여준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거래량이 실려줬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된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나라에는 총 3대 수급이 있습니다.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3대 수급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샀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외국인들이 샀을 때 기분이 제일 좋고 개인들이 샀을 때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기관이 샀을 때 보통이죠. 그 이유가 있죠. 결국은 외국인이 샀다라는 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뭐냐? 5만원, 6만원, 7만원 가격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샀을 때는 어때요? A라는 사람은 매수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매수와 매도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5만원 가격대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 어때요? 기관은 어떤 가격대에 오면은 매수를 하고 또 어떤 가격대에 오면은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가격대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현재 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수가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신다라고 하면 이 하락폭을 키웠을 때 어때요? 개인들이 모든 물량을,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왔을 때마다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 말의 뜻을 반대로 바꿔본다라고 하면 뭐예요? 결국은 이 앞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줌으로써 개인들이 모든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재차 상승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을 모두 다 외국인들이 받아내줘야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강한 돈을 활용을 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이 상승폭을 상승시킬 때마다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 그냥 다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을 쓸 거를 200억이든 300억이든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하면 이 위에서 매수한 개인들의 물량을 이 밑에서 매도를 하게 손절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게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이전에도 그런 폭을 보여줬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밑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 주니까 거래량으로 나와줬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왜 미친 듯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만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주식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돈을 써가면서 주식을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어때요? 마지막 피날레가 나왔을 때 96,800원 이 피날레가 나왔을 때 어때요?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이 엄청난 거래량의 의미는 뭐예요? 고점 부분에서도 항상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 밑에서 매수를 한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 고점 부분에서 나오니까 어떡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었던 고점 신호와 그리고 저점 신호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이 앞봉에서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모두 다 받아냄으로써 아직까지도 손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지금 손절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손절 물량이 전혀 나와주지 않고 있죠. 다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도달을 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제 조금씩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단순히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우를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우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그대로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와주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저점이 찍힌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실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삼성전자 우가 왜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저점이 찍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삼성전자 우가 삼성전자보다 주식 수가 작습니다. 주식 수가 작다라는 건 뭐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삼성전자 우의 주식을 확보가 가능하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우를 핸들링하기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 우가 이미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곧 있으면은 저점을 찍힐 확률이 크고 그리고 단순히 삼성전자 우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를 함께 보셔야 된다.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냐? SK하이닉스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SK하이닉스도 저점이 찍힌 흔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앞에서 대량의 거래량 터져주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이때 터져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똑같죠? 수급도 한번 보시자고요. 수급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저점이 찍혔냐?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추세 자체가 다릅니다. SK하이닉스가 추세 자체가 일단은 우상향 추세였고 그리고 우하향이 나왔을 때 어때요? 빠른 시일 안에 저점이 찍혔고 그리고 재차 반등한 다음에 쌍바닥 이룬 다음에 재차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재차 붙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끌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뉴스가 지금 언제 떠줬어요? 10월 24일 날 나왔죠. 10월 24일 날 미국의 산무부에서 TSMC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 업체가 어디예요? 바로 TSMC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설계 회사고, 그리고 TSMC는 이 설계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HBM을 찍어내는 거죠. 이 TSMC를 이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결국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내에 있는 기술력이 대만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 업체로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엔비디아의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편입이 안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실적이 좋지 못하게 된다. 그럼 엔비디아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 업체가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어떻게든 최저점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물량을 빼내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보세요. 최근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 고점론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부도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줬었던 시점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주가 자체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거짓 선동이 나와줬다.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줬어요? 10만원, 12만원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을 때는 바로 이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이 어떻게든 여기서 나오게 하게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고 임원진들이고, 이 앞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망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었던 이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 밑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어요. 왜 매도를 해주겠어요? 이 위에서 산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여기서 털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과 그리고 주가를 활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지금 재차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이, 손절 물량이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이슈 있죠?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마트머니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을 빼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삼성전자에 접해야 되냐? 지금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저점 부분에서 재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최고점 부분에서 재차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산 물량을 그대로 매도를 함으로써 재차 눌림이 왔을 때 어떻게든 삼성전자의 주식 수를 늘려감으로써 우리가 금리 인하 때 큰 폭의 상승을 이룰 때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가격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세요.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나 기관이나 모건이나 다 바본가요? 제가 계산한 가격대보다 더 많이 떨굴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보다 더 크게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제가 위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하나 남겨드려보도록 할게요.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싸게 매수한 다음에 그리고 가장 비싸게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하고 매수해놓고는 3%든 5%든 이렇게 약수익 얻어놓고 매도하고, 아니면 그냥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은 그냥 두잖아요. 이렇게 억지 장기 투자 매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그냥 또 혼자 하시면은 쪽박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삼성전자 맞아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전달 드리면서 삼성전자 전략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이죠.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어때요?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깡통을 한 3번 정도 차고 그리고 4억 정도 잃어보고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을 잃고 4억짜리 매매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4억 잃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 책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1000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